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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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코로나 얘기부터 좀 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매년 맞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이제 예. 그 팬데믹 이제 네. 대유행에서 이제 이른바 엔데믹 이제 풍토병으로 가는 네. 준비를 그 미국 쪽이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런 그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그렇죠. 발빠르기 네, 때문에 이제 네. 이쪽이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 백신을 그 독감 백신처럼 매년 한 1회 내지 2회 정도 접종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르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코로나 백신이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이제 이른바 2가 백신, 네. 오미크론용으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용으로만 쓰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초기에도 이런 걸 쓰는 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하면은 접종률도 조금 높아지지 않겠느냐. 미국은 이제 아직도 접종률이 좀 자기들이 기대하는 네. 것만큼 안 되니까요. 이런 것도 겨냥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알려진 방안을 보면요. 어린아이하고 노년층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차례 맞고 그다음에 건강한 성인은 그냥 한 번만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백신처럼요. 그렇게 네. 하는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독감 백신 맞듯이 그렇죠. 이것도 매년 네.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매년 바꿔가지고 우리 독감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성분이 바뀌는 거를 예.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 그런 거를 이제 새로운 백신 업데이트 하는데 이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제 취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정말 그냥 풍토병이 독감처럼 네. 이렇게 좀 안심이 되는. 네. 지금 이 인플루엔자 백신, 그러니까 독감 백신처럼 이제 매년 그 성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조금 바뀌면 이제 네. 그 성분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각국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정하는 게 이제 지금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당장은 미국이 그냥 독자적으로 네.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네. 매년 네. 독감도 그렇잖아요. 올해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지를 예측해서 네. 그런 거 중심으로 그렇죠. 주사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네. 겁니다. 네. 그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공급에 유럽에서 비상이 걸렸다고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뭐 그 약품이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가 상당히 부족한 네. 모양입니다. 로이터가 어제 밤에 전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공급난이 심각한데 특히 어린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 소비자 보호기구를 비롯한 한 11개 NGO가 어제 유럽의약품청에 그 메이저 이벤트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이 관련해서 선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사본을 입수해서 전했는데요. 그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중에서 아목시실린 이건 이제 꽤 그래도 많이 귀에 익었고요. 네. 그다음에 클라뷰란산 같은 게 특히 부족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용이 많이 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원료 부족 네. 같은 것도 심각한 예, 문제인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유럽 의약품청이 이 해당 그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그 제약업계 이걸 만들어내는 제약업계 통제를 강화하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의약품청하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로이터가 좀 코멘트 해달라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조금 미리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예.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이쪽 의약품에도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네. 많이 수요가 있을 때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이게 이례적인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이례적인 거죠. 네. 뭐 우리 그 코로나 초기에 그 마스크 부족해서 그때 그 배급했던 기억 납니다. 네. 뭐 그리고 중국도 지금 그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한데 네. 그래서 그런지 중국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렇게 중국 공급망에서 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미국 의약품 부족한 것도 지금 뭐 심각하다는 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 보도입니다. 의약품 원료도 중국이 많이 만들어나 봐요. 이게 아주 그냥 사슬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원료 의약품 예. API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인도도 이제 의약품 원료로 많이 제조를 하죠. 그래서 예. 인도 것도 미국이 많이 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 그 API 공급망을 이제 우리가 헤어나자고 노력을 하는데 인도에서 많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도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재고가 적자니까 API가 인도로 가는 게 훨씬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인도에서 그걸 또 재가공해서 미국에 보내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이렇게 독자적인 공급망을 가지려고 해도 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상황인데 의약품도 그 국제 분업이 엄청난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를 보면요, 미국 전역에 있는 약국이 몇 달째 지금 일부 주요 복제품, 복제약하고 처방약 부족 때문에 심각하다. 그 이제 미국 당국에서는 이걸 이제 이른바 트리플 데믹, 이제 뭐 독감, 코로나 이런 게 이제 같이 되니까 그런 거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족난이.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때문에 중국발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조기에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다른 쪽의 얘기도 계속 안보 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죠. 안보 네. 위기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쪽도 혹시 이 지금 미국에서 그 원료 의약품 수입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네. 그런 그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2019년만 해도 그래요. 미국 의회 밑에 그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그 원료 의약품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그 중에 인도를 통해서 사실상 중국 거를 엄청나게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한다는데 지금 미국 그 업계 관계자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의약품 많이 만들자고 하는데 복제약이죠. 복제약.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을 벗어나는 게 힘들다. 이런 한계를 시인을 합니다. 네. 푸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다고요? 네. 지금 러시아도 만만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로이터가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 푸틴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그 러시아 관리들을 만나서 그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의약품 일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무래도 제재 탓이 크죠. 지금 보면은 서방 제재가 처방약은 예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외부에서 수송 그다음에 보험. 그러니까 유가상한제. 그러니까 유가상한제도 이게 지금 그 러시아 석유가 흐르는 거를 막지는 않지만 일정 그 가격 이상이 올라가면은 그 유조선 이게 이제 얻고 그다음에 보험 이런 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도 그렇고 통관도 제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의약품이 제재 예외 대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또 그런 수가 있군요. 충분치가 않다는 게 이게 푸틴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전체적으로 그렇죠. 의약품 체인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완전히 그래서 드러나네요. 지금 이걸 보면은 공급망이 좀 떼어내려고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예. 그게 그래 보이네요. 원천적으로 쉽지 예. 않다는 거예요. 좀 이런 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건 치명적인 거니까요. 예. 그 영국 얘기도 좀 있네요. 영국은 그 의료가 공공 의료를 하는데 그게 좀 약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우리 이제 그 의료보장 시스템처럼 예. 영국도 이게 예전에는 아주 작동을 잘했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받게 되면은 6개월 이상 기다리다가 안 돼서 나가서 수술 받으면 이 국민보건 서비스에서 그 수술 비용을 환급해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더해서 영국 가디언지 보도를 보면은 지금
워낙 심각해서 이 국민보건 서비스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겁니다. 네. 1년간도 그렇고 예, 코로나 예, 그 대응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급한 수술 환자가 이제 수술을 받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사설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뭐 돈이 비싸겠죠. 엄청나니까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데 여기는 이제 의료 그 기술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기 가면은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수가도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디언이 환자 한 두서너 명 케이스를 들었는데 뭐 80대 이런 환자들이 도저히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리투아니아에 한 런던에서 비행기로 한 3시간 걸리는 모양입니다. 가서 거기서 수술 받고 그랬는데 뭐 항공료하고 뭐 체류비 몽땅 합쳐서도 영국 사설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공공 의료 서비스가 이제 한계가 온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병원 관계자 얘기가 네. 브렉시트 되고 나서 이제 뭐 영국 환자들 보기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환자가 영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참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게 참 뭐 반겨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식의 그런 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이제 전쟁 되면서 이게 뭐 무기를 서로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 얘기가 됐는데 독일이 레오파드 탱크를 폴란드 등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거 승인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그 연휴 기간에 여기 외신을 제가 이제 계속 와이어로 네네. 체크를 했는데요. 이 탱크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뭐 아유 좀 짜증스러울 정도로 많아서 네. 이제 했는데 사전 일단 그 큰 개요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뭐 미국이 뭐 적극적으로 독일도 아주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줬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격용 탱크를 달라.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전세에서 상당히 유리하니까 밀어붙이는 김에 화끈하게 밀어붙일 테니까 달라. 본토는 공격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미사일도 좀 장거리 미사일도 준다 그러는데 이제 탱크 때문에 계속 기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하고 블룸버그가 오늘 새벽에 여러 명이 그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소식통에서 전한 걸 보면은 독일하고 미국이 드디어 탱크를 주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탱크를 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독일제니까 독일이 그렇죠.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이 그 동안에는 이제 독일이 가장 지금 이제 올라 있는 탱크가 레오파드 2라는 가장 예. 최신형, 그러니까 독일 주력 예, 탱크고요. 예. 그다음 에 미국은 에이브라햄, 네. 이게 이제 M1 에이브라햄이라는 게 이게 주력 탱크인데 이 두 개를 주기로 결정을 이제 선회한 모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이런 몇몇 그 나라도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 레오파드 탱크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 그게 제수출 살 조건이 때, 살 때 때 그 그리는 조건이 거예요. 있습니다. 네. 우리만 당신들 마음대로 어디 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독일이 그 동안에 뭐 계속 이제 유럽국들이 특히 동유럽국들이 지금 밀어붙일 때 화끈하게 밀어붙이자. 근데 예. 독일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확전되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 나토 차원에서 워낙 압박이 세서 그런지 이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래도 확전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도 독일 그 국방장관도 어제만 해도요. 그 나토 사무총장하고 베를린에서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독일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네. 그리고 독일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뭐 워낙 압박이 그 나토 측에서 압박을 세게 하는지 일단 보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 전쟁에서 이제 탱크를 해가지고 뭐를 할 모양인데 제가 외신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원래 갖고 있던 거는 옛날 거고 네. 그 예전 거하고 새 거하고 뭐 이렇게 같이 가는데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예. 탱크는 상당 부분이 소련제 예, 옛날 거고 이제 새 거 해가지고 예. 뭐 전쟁을 지금 계속 더 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니까 러시아가 가만 안 있죠. 예, 예. 네. 이제 또 핵무기 또 네. 또 위협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러시아 하원 의장이 텔레그램에 지난 일요일에 올렸는데요. 그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질 테니까 예. 쉽게 생각하지 마라. 예, 예.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이제 핵 보유국이 과거 지역 분쟁에서 대량 상승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네. 까불지 마 하는 식의 이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예. 사람 안 빠지죠.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지난 일요일에 텔레그램에다가 예.
예, 이제 일단 그 지난주에 그 우크라이나 그 방위 연락 그룹 회의라는 데서는 독일이 그때까지만 해도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보고 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정 아직 좀 더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이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충분한 무기 이미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에 짜증을 내는 국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군사 동맹이 나타날 수 있다. 경고.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메드베데프가 뭐 핵 뭐 위협은 안 하는데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군사 동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 이거 참 이 봄이 오기 전에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기싸움을 아주 예, 아주 치열하게 그냥 하네요.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예. 뭐 계속 첨단 무기를 계속 쓰면 네. 그 핵무기 바로 밑에까지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 종말의 시기에 오늘 새벽에 사실 그것까지 그 연휴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종말의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 그 유사일에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핵전쟁 직전 10초 전까지 다가왔다는 그런 기사가 예.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예전에도 종말의 시기는 왔다 갔다 했는데 옛날에 쿠바 예, 그 예. 위기 때도 근데 그때도 그건 뭐 언제 때 그때도 얘기해요? 뭐 10초 전까지 왔다고 예, 예. 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글쎄 이렇게 막 계속 기싸움하는 게 또 뒤집어 보면은 또 극적으로 뭔가 좀 네.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예, 그런 기대가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원래 사이가 좋은 나라인가요,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예. 이제 브라질의 그 보우소나로 오고 네. 그래가지고선 서로 사이가 틀어졌었죠. 틀어진 거죠. 네, 틀어졌는데 예, 예. 이제 그 브라질도 이제 룰라가 다시 예. 세 번째 집권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사이가 또 다시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예. 거기다 더해서 두 정상이 그 아르헨티나 그 웹사이트에 공동 기고를 냈는데요. 네. 우리 공동 공동 통화 기고. 만듭시다. 아, 공동 통화를 만들자.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 두 나라가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남미 전체로 확대를 합시다. 네. 달러에 우리가 뭐 달러에 더 이상 휘둘릴 필요가 있느냐? 예. 이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지금.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예, 그러니까 두 정상이 네. 공동 기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보면은 뭐 영내 통화 단순화 그리고 현대화를 통해서 외환 장벽 극복을 모색합시다. 그리고 중남미 공동 통화 구축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공동 기고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금융하고 상업 흐름 모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외부 충격 이게 이제 환차를 네. 얘기하는 거겠죠. 특히 이제 달러를 네. 줄일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뭐 EU처럼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렇죠. EU 비슷하게 지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앞서서 네. 아르헨티나 경제장관 이용해서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두 그 정상이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할 모양입니다. 이른바 그 공동통화 창설에 필요한 그 파라미터스, 매개 변수 이런 검토를 시작하는 걸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쎄, 정말 될 걸? 가능성이 네. 아, 제가 보기에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글쎄 이게 뭐 지금 뭐 브라질에서는 이제 공동통화 이름까지 지금 네. 수루 이게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수루. 아,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재무 상황, 뭐 경제 규모, 그다음 중앙은행 역할까지 다 이제 두 정상이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라 합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 예, 글쎄 너무 지금 부작용이 많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 파이낸셜 때문에. 타임스도 그런 부분을 예, 지적을 예, 했습니다. 그 2019년에 예.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정계에서도 이런 구상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이거는 안 된다고 네. 그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견제를 해서 유보가 이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두 나라가 굉장히 친해졌네요. 친해졌죠. 그리고 예. 이제 또 그 타스통신이 지난 일요일에 전했는데요. 그 러시아 그 외교 기구 관계자를 인용해서 브릭스 올해 이제 한 1개 또는 2개국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우디가 진짜 사우디까지 브릭스에 들어가면 이제 또 좀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예. 있죠. 브릭스가 지금 브라질, 브라질, 중국, 러시아, 예. 남아공 어디죠? 5개국. 브릭스. 갑자기 헷갈립니다. 브릭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다시 사우디까지 한번. 들어가면은 네. 이제 네. 러시아, 사우디면 이제 산유국이 두 개, 예, 예. 최대 산유국이 영향력이 좀 커지는 거죠. 들어오니까 예, 거둘 예, 수 예, 있는 예, 거죠. 예. 그렇네요. 아주 예.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사우디까지 브릭스. 네. 자 다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보복 관광이 이제 춘절 맞아가지고 그 중국 내에서도 난리더라고요. 네, 어디에 이제 입장을 못하니까 입장권을 환불하라고 막 외치는 그런 영상도 막 돌던데 이 보복 관광이 이제 해외로까지 펼쳐지면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날 텐데 그런 얘기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하고 네.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왕따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자국민 해외 단체 관광을 일부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 6일부터 이제 중국 전역의 온 오프라인 양형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네.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단체 여행도 그렇고 항공권에다가 이제 호텔 패키지 이제 붙여서 파는 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허용 대상국에 이제 우리는 싹 빠졌습니다. 지금 네. 20개국인데요. 이게 쫙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태국, 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공, 러시아가 폰 들어갔네요.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그럼 일단 요 20개만 가는 거예요? 네, 여기만 이제 단체 관광 허용을 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중국은 아직도 뭐 어디 단체 관광 가는 것도 정부가 이렇게 정해줘서 갑니까? 허용을 이제 참. 예. 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 와서 그 좀 업계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오는 걸 반기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참 이렇게 서로 좀 예, 이게 좀 정말 엇갈리는 엇갈립니다. 거네요. 네. 코로나는 그렇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또 그렇죠. 그렇고 지금 홍인커가 업계도 그 있고. 태국 얘기하셨죠. 예. 그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태국은 뭐 이미 뭐 그 춘제 연휴 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방콕, 푸켓, 끄라비 같은 그 유명 관광지에 뭐 중국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태국도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푸켓 리조트 관계자가 로이터에 그 3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 이미. 그리고 좀 수도 방콕에서도 지금 뭐 저는 뭐 곳곳이 붉은색이랍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홍등 같은 것도 막 걸고 그 이제 춘제 연휴 관광객들 때문에. 그리고 또 태국 총리가 지난 일요일에는 방콕 차이나타운 방문해가지고 또 그냥 일일이다. 이게 이제 관광객 환영하는 것도 있지만 선거 때 그 태국 내에 중국계 표심도 네. 의식을 한 거라는 지적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탁신 전 총리 여기는 이제 야당 쪽인데 여기도 지금 뭐 차이나타운 또 방문해가지고 서로 지금 뭐 아주 득표전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네, 태국이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중국 관광객들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태국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그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경우에 한 4천만 명 정도가 해외 관광객이 왔는데 그 중에 1,100만 명 이상이 중국 사람이니까요. 네. GDP 뭐 태국 GDP 한 20% 이상이 관광 수입이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또 과잉 의지 뭐 서비스 또 이게 또 하여간 도마에 꼭 오르는 당연히 있겠죠. 꼭 하면 꼭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이제 네. 이 문제가 한 중국 여성이 예. 그냥 VVIP 대접을 받았는데 네. 가만히 있지도 이걸 NS에 자랑을 해가지고 이게 좀 말썽이 났답니다. 공항에서 그 일반 사람들 줄 섰는데 난 그런 거 안 했어. 그리고 또 경찰이 탁 호위해가지고 교통체증 다 피해가지고 신호 막 바꿔가지고 파타야 호텔까지 쫙 이동했다 자랑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태국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태국 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럴 예. 땐참 태국은 기억하시죠? 네. 그 우리처럼 이렇게 중국발 입국자들 그 검역 강화했다가 중국이 뭐야 하니까 그냥 하루 만에 철회를 했거든요. 예. 그 태국이 지금 참 관광 수입 때문에 지금 뭐 완전히 중국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아직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돈 주면 이렇게 쫙 먼저 가고. 경제적으로 그 비중이 워낙 높다 예, 보니까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우리는 큰일 나죠. 일단. 우리가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한수 위고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여행을 한 3년 못 하니까 진짜 난리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보복이죠. 예. 지금 제주도도 보십시오. 예.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한데 중국은 더하다는 거죠. 제 친구도 지금 제주도 가족하고 갔다가 지금 발이 묶여. 발이 묶여가지고 이제 있어요. 네. 오늘 밤에 간신히 비행기표 뭐 구했다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지금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예, 지금 비행기 하나도 못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사람의 욕구가 엄청난가 봐요. 그럼요. 이 연초에 자기 금년에 할 일 적을 때 여행들 다 썼을 것 같아. 나 오늘 올해는 여행 간다 이렇게. 올해는 좀 그런 게 많을 것 네. 같아요. 저는 TV로 보면 여행 더 편하게 잘 보는데 아, 다들 여행 갈 때 집에서 혼자 있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이 얘기도 있네요. 그 중국 외교부장이 NBA 가서 거기서 뭐 올렸습니까? 네,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이제 NBA 그 워싱턴 예. 위저드하고 올랜도 그 경기 예. 했는데 이 쿼터 후에 저강판에 이제 인사 예. 그래서 뭐 모두에게 뭐 토끼의 해 뭐 번영을 바라고 그 게임 즐기십시오 했는데 이제 친강이 이제 외교부장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화면이지만 미국 대중에 이제 인사를 한 거죠. 이 워싱턴 위저드는 그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중국에 가서 경기했던 그런 팀이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예, 아마 이렇게 예, 한 모양입니다. 예, 예. 확실히 미중 간에 요새 조금 분위기는 좀 붉어지는 거 이런 면에서 예. 또 조금 좀 풀리는 것 중국이 같습니다. 좀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중국이 아주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은 근데 토끼해라는 걸 많이들 알까요? 이런 거 잘 모르지. 근데 뭐 지금 뭐 워낙 그 중국 파워가 크니까 미국 내에서도 무슨 뭐 춘절 뭐 설날인데 춘절이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막 그냥 한인 사회에서 항의하고 뭐 또 예. 베트남에서도 또 거기 또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항의한다고 하는데 뭐 중국에 역시 차이나 머니 예.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알겠습니다. 설날이죠. 설날. 예. 네. 자, 워싱턴이 함께했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